골다공증이 무서운 게 소리 없는 침묵의 살인자다 이럴 정도로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뼈가 부러지는데 뭘 주고 그게 아니라요. 뼈가 부러지면서 근처에 있는 혈관을 찌르거나 이렇게 되면 과다출혈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사망 확률이 굉장히 높은 질환이고요. 아니 여자들이 원래 골다공증이 더 생기는 건가? 그래, 여성 건강은 황인철 선생님이 잘할 거야. 가보자.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이 골다공증 증상이 좀 생겼는데 이게 보니까 어머님 친구분들도 많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버님 쪽에는 사실 그런 게 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보통 여자분들이 골다공증이 더 많이 걸리나요? 여성은 남성보다 골다공증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여성은 흔히 말하는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항상 가임기 때, 그러니까 내가 보통 16세, 그러니까 초경부터 폐경 때까지 이 여성 호르몬이 온몸을 지배하는데 특히 뼈는 여성 호르몬이 거의 100%다 지배를 합니다.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 없애는 파골세포, 이것도 다 여성 호르몬이 관련을 하고요. 비타민 D를 흡수하고 칼슘을 배설하고 정말로 약방의 감초처럼 여성 호르몬이 작용을 하다가 그게 없어지는 완경 이후에 50대 이후에는 갑자기 뼈는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골다공증에 굉장히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하기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골다공증이 무서운 게 소리 없는 침묵의 살인자다 이럴 정도로 굉장히 무섭습니다. 뼈가 부러지는데 뭘 주고 그게 아니라요. 뼈가 부러지면서 근처에 있는 혈관을 찌르거나 이렇게 되면 과다출혈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사망 확률이 굉장히 높은 질환이고요. 또 우리가 다리가 부러지거나 움직이지 못하는 어르신들은 그냥 계속 집에만 누워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근력이 손실되고 그 다음에 심혈관계에 당연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다른 합병증까지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무서운 질환이에요. 근데 아까 무슨 침묵의 살인자라고 하시고 사실 뼈라는 건 보이지가 않는데 그럼 내가 골다공증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사실은 알 방법이 없죠. 그래서 골다공증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요 한 3번의 무료로 검진을 해줘요. 54세, 그 다음에 60세, 66세. 올해부터 이제 3번을 해주는데요. 일단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골다공증에 취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평상시에 영양이 너무 불규칙한 사람.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다이어트 많이 하고 음주, 흡연 이런 분들은 최근에는 젊은 여성들도 골 감소증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분들도 한 번 더 해볼 필요가 있고요. 갑자기 나는 별것도 아닌데 뼈가 부러졌다.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그다음 여성 같은 경우에 내가 자궁을 적출해서 난소까지 적출해갖고 조기 폐경이 왔다든지 아니면 부신피질 호르몬과 같은 약물을 복용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골다공증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보건소나 근처에 웬만한 병원들은 골다공증 기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 국가에서는 우리가 노인, 그러니까 여성 같은 경우에는 65세, 남성은 70세 이후에는 1년에 한 번씩 무료는 아니지만 보험을 적용을 해갖고 골다공증 검사를 해주거든요. 이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말씀은 그 아까 3번의 그 검사, 뭐 54세, 60세, 66세 이거 말고도 어쨌든 개인적으로 좀 매년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는 입장이신가요? 네, 그러니까 뭐 골다공증이라는 게 1년에 갑자기 확 나빠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한 번 정도는 체크해 보셔갖고 내가 골밀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골다공증 하면 보통 이 노인분들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면 젊은 사람은 골다공증에 잘 안 걸리나요? 아무래도 유병률은 낮죠. 젊으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20대가 가장 우리 뼈가 단단할 때거든요. 근데 뼈는 우리가 뼈는 한 번 만든 게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내 뼈는 부셔지고 만들어지고 부셔지고 만들어지는 거를 계속 반복한다는 거죠. 근데 부셔지고 만들어지는 율이 똑같으면 뼈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강도가. 그렇지만 더 많이 부셔진다면 내 뼈는 스스로 약해지겠죠. 그래서 이 뼈가 부서지는 게 더 많아지는 게 노화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점점 내 뼈는 약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도 영양이 불균형하거나 내가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골 감소증부터 빨리 시작되는 경우들이 최근에 많아요. 그래서 젊다고 결코 그냥 자만하면 안 되는 게 또 골다공증입니다. 지금 골 감소증도 얘기를 하셨는데 골 감소증이 있고 골 다공증이 있고 골 연화증이 있는데 이 세 개는 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첫 번째 골 다공증과 골 감소증은 정도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보통 T 분포, T 스코어를 보는데요. 왜 이렇게 생긴 그 T 스코어 아시죠? 네. 거기서 마이너스 2.5를 기준으로 해서 그 수치보다 더 낮게 되면은 우리가 골 다공증이라고 그러고 그 사이에를 우리가 골 감소증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골 연화증은 조금 다른 거예요. 뼈가 물러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시멘트로 골격을 지잖아요. 근데 시멘트가 물러질 수도 있잖아요. 잘못 지면. 예를 들어서 이 콘크리트를 짓는데 배합을 잘못한다든지 그게 바로 골 연화증입니다. 뼈가 물러지는 거죠. 골 강도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 골 감소증이나 골다공증, 골 연화증도 이런 골절을 동반하는데 골 연화증은 또 아파요. 뼈가 무르기 때문에. 그래서 통증을 동반하는 게 특징이고요. 아쉽게도 골다공증은 사실 그닥 증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증세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좀 전조 증상 같은 것도 아예 없는 건가요? 네, 전조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기침을 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져 갖고 나중에 병원에 갔더니 골다공증이 심해서 기침하다 갈비뼈도 부러지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골다공증은 내가 평상시에 좀 관심을 갖고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해서 내가 T스코어가 어느 정도가 들어가는지 한번 좀 챙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뭐 전조 증상은 없다고 하더라도 좀 내가 골다공증을 의심해 볼 수 있는 뭐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 좀 있을까요? 대한골대사학회에서는요 8가지 위험 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하나씩 얘기를 해드리면요. 첫 번째로 노령, 60세 이상의 노령, 그 다음에 50세 이후에 골절을 경험한 경우, 그 다음 저체중, 40세 이후에 갑자기 신장이 감소한 경우, 부모가 대퇴골 골절이나 골다공증이 가족력이 있는 경우, 골소실과 관련된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 특정 약물 복용 이력이 있는 경우, 흡연익, 음주 생활 습관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위험 요인으로 보고요. 내가 이런 걸 좀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한번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30세까지 뼈가 자라기 때문에 30세 이전에 다이어트를 하면 나중에 골다공증이 생긴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건 사실인가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내가 진짜 안 먹는 다이어트를 하거나 원푸드 다이어트를 하니까 되면은 아무래도 영양의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뼈 건강이 약해지죠. 한번 뼈는 약해지면 다시 강해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젊었을 때 오히려 무리한 다이어트는 골 감소증에서 골 다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다이어트를 꼭 먹는 걸로 아니라 운동으로 또 겸용을 한다고 그러면 또 요거는 또 틀린 말일 수 있겠죠. 그러면 뼈에 자극을 주는 운동을 하는 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어느 운동이라도 다 좋습니다. 뼈에 자극만 된다면. 심지어 내가 벽을 밀면서 계속해서 유지해도 여기 뼈에 자극이 가겠죠. 이런 운동부터 시작해갖고 걷는 운동 좋고요. 다만 좀 피해야 될 게 있어요. 등산이 골다공증이 좋더라 그래갖고 평생 등산을 안 하시다가 올라가셔갖고 오히려 무릎이 더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 했던 운동을 너무 또 힘든 운동을 바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걷는 것부터 저는 하는 게 굉장히 좋고요. 집에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에 벽을 대도 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프랭크라든지 젊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은 다 뼈에 자극이 갈 수 있잖아요. 이런 운동을 좀 해주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그러면 골다공증을 위한 그리고 좀 뼈 건강을 위해서 어떤 음식들을 좀 먹으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뼈에는 칼슘과 비타민 D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칼슘이 많은 것도 여러분 다 알잖아요. 뭐 우리가 멸치부터 시작해 갖고 그런데 사실 칼슘을 먹어도 흡수율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비타민 D가 들어있는 음식을 더 많이 먹는 걸 권장하는데 이 비타민 D는 사실 우리나라가 낙농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닥 주변에는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계란이나 아니면은 뭐 버섯 이런 종류에는 굉장히 비타민 D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식들을 좀 섭취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선생님 그리고 이 사골국이나 어떤 뼈로 된 그런 요리들 있잖아요. 연골을 좀 먹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뼈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속설도 있는데 이건 사실인가요? 이거는 아닙니다. 이 사골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뼈를 먹어서 막 든든해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내가 남편한테 사골국 2번 끓여줍니다. 남편이 뼈 부러지거나 자기 놀러 갈 때. 한 통 끓여놓고 가죠. 맞아요. 예,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에요. 이 사골은요, 계속 끓이게 되면 오히려 인 성분이 더 많아지게 되거든요. 이는 우리 몸에서 칼슘을 빼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뼈가 더 약해질 수 있고요. 영양학적으로 보면 대부분 수분과 기름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혈관에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골국이 맛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신김치 탁 먹고 맛있죠. 이렇게 먹는 거는 괜찮지만 주구장창 뼈 건강을 위해서 삼시세끼를 다 먹는다.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그건 조금 더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또 요리하는 의사시잖아요. 그래서 이 골다공증에 좋은 요리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있으면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요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이제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버섯 가지 냉국을 준비를 했습니다. 버섯 가지 냉국 네. 처음 들어보는 요리인데 예. 한번 먹을 수 있나요? 아이고 참 이럴 때는 눈이 반짝거리죠. 잠깐 기다리세요. 네 선생님 이 비주얼이 엄청 화려한데요. 가지하고 버섯하고 이게 오이도 이렇게 들어간 냉국인데 이런 음식이 어디에 그러면 좋은 건가요? 일단은 뭐 버섯은 비타민 D가 굉장히 풍부하고요. 그다음 베타글루칸이 풍부해서 항암 물질 중에 굉장히 또 유명한 놈이거든요. 네. 가지에는 이러한 보라색 빛나는 채소들은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혈액 순환이 좋죠. 이 뼈 건강도 혈액이 잘 돌아야 우리가 항상 우리 뼈의 생성을 돕는 조골세포의 기능을 활발하게 해주거든요. 이 2가지의 조합이 굉장히 좋습니다. 선생님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섯의 식감이 너무 좋네요. 오이랑 또 이렇게 또 어우러지면서 오이는 아삭아삭하고 버섯은 쫄깃쫄깃하고 이런 느낌이 아주 좋네요. 와, 진짜 국물이 너무 이렇게 딱 시원하고 깔끔하고.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일단은 육수, 그러니까 국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국물은 그냥 다시물입니다. 다시마를 우린 물에다가 국간장만 넣어갖고 간을 했어요. 더러운 거 아무것도 넣으면 안 되고 딱 2가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가지는 살짝 소금으로만 간을 해갖고 팬에다 굽고요. 그 다음 버섯은 국간장으로 양념을 해서 굽습니다. 그래갖고 풍덩 빠뜨리면 되죠. 오이도 소금으로 간해갖고 쪽 짠 다음에 풍덩 빠뜨려서 먹으면 돼요. 생각보다 간단한. 아유 간단합니다 이거. 자,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제가 그 골다공증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선생님께 여쭤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줄 처방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뼈는요 집으로 치면은 골격이거든요. 골격이 튼튼한 집이 평생 갑니다. 간에 다른 것들은 인테리어에 불과해요. 내가 100세를 살아도 어디 갈 수 있는 이 걸음걸이, 어디 놀러 갈 수 있는 그러한 기동성이 있어야 사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는 삶은 자식들에게 해를 끼칠 뿐입니다. 여러분들 뼈는요 있을 때 지켜야 됩니다. 지금부터 뼈 건강 꼭 신경 쓰십시오. 네, 사실 이 뼈를 약간 조금 소홀히 했던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생각해 보니까 어떤 골격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아직은 뭐 골다공증이 없지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자.